있고, 박 부장님은 이번 주에 트렌드가 되는 거, 그죠? 네.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 있고, 다음 주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, 이런 핫 섹터들을 분석하니까요. 원자력 얘기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뭐 원자력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탈원전을 폐지를 하고 이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형국이 나올 텐데 당연히 발전하겠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통령 당선인이 또 그죠 인수위원회에서 또 정리해가지고 정책 발표를 할 때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기대감이 한껏 지금 살아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, 좀 최근에 올라가지고 더 이상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.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정이 있는 거고 해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시황을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 에너지와 관련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. 거기에 이제 원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 부분들, 글로벌한 이유와 국내적인 이유를 결합해 보았을 때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목들 제가 좀 볼게 한 번씩 매매를 했던 종목 위주로 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자 보성파워텍입니다. 보성파워텍.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어떻게 매매하노? 아직도 상승 추세입니다. 오늘도 장중에 무려 11% 올랐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한번 보성파워텍 매매를 했었고요. 오늘 매매한 거는요. 일진파워예요. 일진파워를 언제 샀죠? 어제 팔고 어제 또 종가 때 또 사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1, 2, 3, 3일째 이렇게 트레이딩 하면서 하루에 5에서 7%, 8%, 10%씩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종가 베팅을 하실 때 차트 보고 많이 하시잖아요. 정답입니다. 차트 보고 해야 됩니다. 하지만은 차트에 우선해서 그 차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일진파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고요. 뭐 한전산업 이런 것들도 그죠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. 그죠 한신기계 이런 것들도 좋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그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. 그래서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 원자력에 대한 어떤 원자력과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또 유럽 쪽에서 또 제도적인 부분에 또 포함이 됐다라고 또 이게 나와 있고요. 텍소놈이라고 합니다. 유럽연합 텍소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원자력이 포함됐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원전 공약 수익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하고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죠. 그래서 원전 주목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. 원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고요. 원전 보지 마세요. 지금 끝났어요. 볼 것도 이런 사람은 1도 없고요. 다 관심 갖고 하죠. 근데 이제 디테일한 고민들이 그래 그러고 나서 제법 올랐다. 그 다음에 이제 뭘 사야 되냐는 건데. 하나 짚어드릴까요? 일단 그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. 두산중공업이 실제로 원전이나 하는 일이나 제일 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벼운 걸 좋아하니까 그죠? 두산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두산중공업이나 특히 이제 한전 기술 이런 종목들은요 못 가요. 못 가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현상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요 외국인 줄었어요. 개인도 줄었어요. 근데 기관만 좀 살아있는데 아직 약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더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이유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.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팔고 있어요.
왜 그럴까요? 그건 기존에 유상증자를 또 한 부분도 있고, 그죠? 한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또, 지금 또 이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,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중에 커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 국면이 좀 있어야 되고요. 근데 내용상으로 본다면은, 두산중공업은 상승이 가능합니다. 제가 볼 때는.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.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. 예. 그래서 유중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두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두산중공업이 올해 9조 원 정도 수주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, 그리고 또 그 뉴스케어 파워라는 회사가 올해 또 상장된다고, 스펙 상장한다고 미국에서 말씀드렸고, 그 상장되면은 뉴스케어 파워가 원전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원재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 두산중공업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두산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고, 최근에 이제 두산 관련해가지고, 좀 지분에 대한, 지주사 두산에 대한 지분의 변화가 좀 있었죠. 그래서, 그런 부분들 반영했을 때 조금, 뭐랄까, 좀 약세인데요, 최근에. 그렇게 약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건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올랐다가 눌렀다가 어제 한번 두산중공업이 흐름을 좀 주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양봉을 좀 뽑아냈으면 아주 좀 좋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좀 좋았어요. 그런데 좀 오후로 갈수록 이렇게 힘이 좀 약해지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눌러줬습니다만은 충분히 두산중공업 본질적으로 보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원전 관련주 봤고요.